자, 오늘의 작전은요. 주말에 나온 저 IMF의 금융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경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한국의 외환 보유고에 대한 경고냐? 그게 아니라요. 좀 내용이 한 번 더 꺾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전을 IMF의 경고가 오히려 우리의 원화를 살려주나? 그렇죠? 환율을 떨어뜨려주나? 그리고 삼성전자 망칠까? 이건 뭔 얘기야? 이건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이제 피처링 부제에서 연기금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환해지를 할 수 있는 큰 명분을 줬다라는 데에서 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 넘어가는 밤에 역외 환율이 또 튀어 올랐습니다. 1,475원. 아마 지금 오늘 본장도 1,473원으로 출발할 것 같은데요. 안 떨어집니다, 환율이. 왜냐? 시중에 너도 나도 달러. 이 달러를 갖겠다는 달러 매수 열풍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달러를 갖겠다라고 할 정도니까 뭐 어르신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달러를 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라면은 1,500원은 기정사실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1,484 뚫리면 1,500, 1,600을 가도 뭐라고 가도 할 말이 없는 이제 그런 단계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1,500원을 갔다라고 하면 가장 무서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나오죠. 이 글로벌 환투기 세력. 물론 조지 소로스가 이제 많이 연세도 되고 은퇴를 하셔서 뭐 쉬고 계신다고 하지만은 그 제자들이 엄청나잖아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이 조지 소로스 밑에서 배웠던 한때 환투기 세력이었었습니다.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IMF의 이 보고서, 경고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한국에게 경고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해외 자산이 있는데 외화 자산이 이 달러 자산이 있는데요. 환 노출이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왜 우리만 한국에게 이 경각심을 준 건가라고 할 텐데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의 환 노출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 월간 거래량의 20배, 25배에 달하는 거 정도로 많다. 그래서 환율 상승의 구조적 배경이 변동성이 취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1급에 읽을수록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달러 자산 환 노출이 비중이 너무 크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달러 자산, 해외 자산, 서학개미 분들도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죠. 그런데 그때 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국민연금이든 아니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건 미국 주식을 하던 이 해외 달러 자산 투자를 할 때 환해지를 거의 안 하는 분위기라는 건데 이게 위험하다라고 IMF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는 왜 위험해? 그냥 서학개미 분들도 내가 샀는데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1,600원 되면은 나는 환차익 더 생기고 달러 강세되면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건데요. 하지만 IMF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달러는 계속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 달러가 약세로 떨어지게 되면 한국이 갖고 있는 저 엄청난 외화 자산이 오히려 환차손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이 경고를 한 거거든요. 환노출 비율로 가장 높은 나라는 대만이었습니다. 1위가 대만이었는데 대만에겐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이 워낙 외환 시장의 규모가 작아가지고 대만을 일단서 제껴놓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한국을 꼽은 거고요. 이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이 외국 주식 또 해외 주식, 이 달러 투자, 채권 투자 많이 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도 그러면은 환 노출해요. 근데 거기는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달러 자산이 엄청 많죠. 미 국채를 뭐 세계에서 두 번째, 첫 번째로 많이 들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얘네들은 환해지를 한다라고 해서 환 노출 비율이 20배 미만으로 잘 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큰 문제가 없고 IMF가 경고를 내린 나라는 한국, 캐나다,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만에 하나 이 달러가 점점점 강세가 아닌 약세로 가게 되려고 하면 글로벌 투자자들, 뭐 글로벌 연기금들이 빠르게 이 선물한 매도 방식의 이 환해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급격하게 달러가 약세가 되고 한국 같은 나라는 새로운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 하지만 달러 약세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이 경고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좀 보고 약간 좀 이제 좀 잘 아시는 서학개미 분들 제가 반응 등 이렇게 봤더니 거의 다 이제 조롱과 비아냥이 많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좀 확 와닿았던 게 이번에 나온 이 IMF 보고서 정부가 의뢰해서 뭐 만든 거냐? 우리 정부가 돈 주고 이거 부탁한 거냐? 막 이런 정도의 비아냥이 되게 많고 또 이번 보고서 나오니까 이 일부 전문가분들도 아, 이거 의아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전 세계가 달러 강세가 걱정인데 IMF가 너무 뜬금없다. 달러 약세를 대비해가지고 환해지를 하라라는 이 내용이 시대착오적이고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IMF 금융보고서가 저는 원화를 살리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게 국민연금이라든가요. 연기금은 지금 계속 시장에 개입하려고 할 때 국민들한테 욕먹잖아요. 왜 은퇴자금 쓰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이 기관 투자자나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IMF 보고서가 엄청난 명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략적 환해지를 하고 싶은데 국민분들은 야 달러 강세 때문에 이거 왜 환차익을 포기하면서 우리 돈 날려먹어 하니까 여론전을 펼치는데 IMF가 전략적 환해지를 더 많이 해도 돼라는 이제 명분을 주게 되는 거고요. 실제 정부도 개인들에게도 환해지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 선물한 매도 상품을 도입을 하면서 환 리스크를 이제 분산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략적 환해지를 하고 선물한 매도랑 뭐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볼게요. 이게 왜 환율을 떨어뜨리는 걸까? 이 구도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이 환해지라는 것은 선물한 매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환율로 나는 고정시킬 거야 라는 뜻입니다. 가령 이제 오늘 환율을 1,475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475원의 환율로 오늘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 이 선물한 매도 환해지를 하면 뭐냐면 나는 뭐 앞으로 6개월이면 3개월은 6개월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1,475원으로 나는 딱 고정을 시켜버릴 그래. 이게 이제 환해지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가령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요. 그러면은 환차 이익을 벌 수 있는 거를 이 사람은 포기를 하죠. 날리는 거지만 지금 1,475원인데 만에 하나 환율이 1,375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75원으로 환해지를 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득인 거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1,300원대인데 자기는 1,400원대로 이 달러에 대한 원화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환해지를 하게 되면 왜 달러가 약해지느냐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가 환해지 하는 선물한 매도라는 상품은 은행들한테 이제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증권사한테. 그래서 내가 1,475원에다가 선물한 매도를 할게라고 하면 그 상품을 판 은행 같은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냐? 은행은 이제 그 상품을 샀죠. 그런데 은행이 두려운 것은 환율이 오르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475원으로 걸었는데 환율이 1,500원이 되는 것은 은행이라든가 기관, 이 상품을 판 입장은 좋죠. 더 올라가니까. 근데 이들이 두려운 거는 만에 하나 원화 강세가 나오면은 손해를 봐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해칭을 하냐. 이게 이제 델타 해칭이라는 건데 그냥 1,475원대에서 달러를 때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난 10억의 전략적 환해지를 걸어. 그러면 10억 원어치의 달러 물량을 거기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위험을 해치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든가 개인 투자자라든가 앞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전략적 환해지, 이 선물한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그만큼 규모의 대량의 달러들이 시중에 뚝뚝뚝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을 순식간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건데요. 조금 더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여러분 엄청난 일이 있었었는데 5월 2일부터 이 사건이 출발을 했는데요. 대만의 생명보험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보험사들이 느닷없이 환해지를 하겠다라고 시도를 한 겁니다. 앞서도 봤지만 대만이라는 나라는 환해지를 안 하고 우리보다도 환 노출이 심해요. 얘네가 미국 투자를 할 때는 나는 달러가 강해질 거야 라고 믿고 투자를 하는 나라들인데 5월에 갑작스럽게 무슨 뭐 열풍이 불었는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대만 생보사들이 환해지를 하면서 시중에다가 달러를 던져버립니다. 그때 그림을 한번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2025년 5월이었습니다. 원래 환해지를 안 하기로 유명한 이 저 대만 생보사와 이 금융사들이 저 5월 2일 때였었거든요. 5월 2일 날
갑작스럽게 우리는 환해지를 할게라고 하면서 달러를 시중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대만이 강해지죠. 대만의 저기 싱대만 달러 하고 환율이 저 왼쪽이 달러 인덱스인데 110, 105 갔던 저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100이 깨지게 되는 달러 약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대만 달러가 거의 3거래일 동안 9% 넘게 환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대만 달러가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거는 3일 동안요. 한 나라 국가의 통화가 10%가 강해졌다라는 것은 그 뭐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역사상 최초의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왜 저런 짓을 했냐? 막 이제 언론들과 블룸버그부터 이 대만 생보사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다. 달러가 앞으로 이 약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미리 달러를 대규모로 매도했다. 그러니까 저 환해지를 건 거니까 달러를 매도하고 대만 달러를 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만이라는 나라가 이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 달러 매도에 대한 해칭을 하려고 우리 원화를 엄청나게 사줍니다. 그래서 그 작년 5월에 우리 원화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강해지고 뭐 싱달러, 싱가포르 달러도 강해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왜 제가 저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저거 아직도 미스테리죠. 왜 저 작년 5월에 대만 저 생보사들이 뭔 바람이 불었길래 원래 안 하던 저 짓을 했냐라는 건데 이걸 약간 더 이야기를 커 보면은 국민연금도요. 이제 전략적 환해지를 해야 되고 막 얼마 전에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환율 떨어뜨렸는데 막 국민들 여론 안 좋잖아요. 이번에 IMF 보고서가 큰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IMF가 한국 너네 위험해. 너무나 환해지를 안 했어. 빨리 지금 환해지를 걸어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하고 싶은데 대량으로 달러를 시중에다 내다 팔고 이 선물한 매도를 할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큰 명분이 되고 있어서 현 상황에 저는 이 외환당국 특히 이제 시장에 개입하려는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저 IMF 금융보고서가 큰 힘이 됐다라는 건데 문제는요. 뭐 그럴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지만 원화가 강세로 바뀐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일단 좋은 거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뭐 있다. 뭐 이런 거는 좋겠지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뭐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120조 나온다, 130조 나온다, 하이닉스 영업이익 100조 나온다, 뭐 105조, 110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모두 다 원달러 환율 1,450원으로 맞춰져서 나온 이걸 환전해서 나온 우리의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환율이 뭐 여러분들은 지금 안 믿으시겠죠. 그냥 뭐 바램이냐 하시겠지만은 정말로 이게 1,300원대로 떨어졌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은 다 수정해야 됩니다. 거의 뭐 15%, 20% 이상은 깎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K반도체에 특히 지금 우리가 뭐 대형 지금 영업이익 전망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뒤통수를 칠 수 있다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오늘 당장 국민연금이 뭐 전에 대만 생보사들처럼 어마어마한 전략적 환해지를 걸어서 환율을 떨어뜨린다는 건 아니지만 판은 깔려져 있다. 더 많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줬다라고 해서 이 IMF 금융보고서와 함께 또 우리 K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에 미치는 영향들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